고등학교 처음 만든 거고요. 400반, 500반, 600반, 700반에 파트 A 만점자 퍼센트입니다. 그렇죠? 여기는요 파트 B, 파트 B 때 50% 이상 받은 만점입니다. 그렇죠? 성은 아시겠어요? 이렇게요. 정신을 덮는 겁니다. 왜냐면 한 번도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그 초일레 병원 사립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그러는데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그냥 이용해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크리티컬 링이 790, 780 이렇게 나온대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SAT 그에 나오는 지문은 이 정도의 지문을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있냐 그랬더니 뿌싸를 해 이렇게. 미국 고등학교들끼리 심각한 차이가 나갑니다. 아주 심각한 일.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그 라이팅을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 이름을 알고 계시는 미국에서 한 3, 42에 해당하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나오는 애들의 라이팅을 만약에 100점이다. 그럼 일반 사립고등학교 나오는 애들의 라이팅은 한 3점. 일반 주립고등학교 나오는 애들의 라이팅은 한 마이너스 20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여기서 이 학교 선생님이 보낸 편지에 그래머가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의 편지. 제가 가장 기억났던 건 뭐냐면 영어 선생님이요. On the behalf of somebody라고 써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없거든요. 이거 없어요. 우리처럼. 문법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그런 말이 has to be there. But commonly that doesn't get used.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혀. 영어 선생님 코케이션이에요. 분명히 물었어요. 학생한테 백인이냐고. 백인이래요. 야. 그렇죠? 이 학교는 어떠냐고요? 선생님의 10%가 박사학위가 있고 그 중에 50%가 IB를 나왔고 그 중에 3명이가 하버드 출신인데 전화 온다면 하버드에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돼서 이해가 떨어졌습니까? 라고 직접 통화가 가능합니다. 하버드에 입학사정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도대체 어디서 나온 뭐냐? 난 이런 사람인데 너 나한테 말해줄래? 이렇게. 그렇죠? 이 학교 정도만 되더라도 브라운에서 온답니다. 니네 학교에 뭐 농구를 잘 해냈다면서 한번 보자. 결국 좀 보자.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마음에 들면은 그 입학할 때 그 선생님이 손을 써주겠다고 말까지 해준답니다. 그렇죠? 여기는요. 뭐 아무도 관심이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고등학교끼리 아주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다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을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는지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학생 A가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학생 A, T, C. 이게 확인학습이고 이게 맨날 매주 보는 응용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게 모의고사라고 생각해보세요. 확인학습 잘합니다. 그걸 잘해요. 근데 떨어집니다. 이 학생 상담받아야 됩니다. 이 가장 가치 있는 학생이에요.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까지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질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죠. 진짜 실력이 그런지 확인하겠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원에서 1번하고 3번 하지만 2번 안 한다는 건 아시겠죠.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 시간도 없고 그럴 관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거든요. 인터넷에 떠 있는 동영상을 볼 때 능력이 없는 쪽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혼나야 됩니다.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수업 시간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학원을 그만둡니다. 대책 없습니다. 이 학생은. 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얘기죠. 자, 그럼 어머니들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경우인데요.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고 숫자가 되게 적습니다. 학생은.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늘고. 자, 이건 사실상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배운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응용이 되고 있다고요. 그거는 곤란한 거죠. 이런 학생은 간혹 있는데 이거는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죠.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면 이게 되면은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학생이 만약에 얘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머리 문제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된다. 그럼 뭔가 지금 어디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담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초록색에 유학과 학습 교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학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개의 법인이 존재해요. 두 개의 법인이. 이 학원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학원 법인이 있어요. 학원 법인이 있고 유학원 법인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학원 법인에서 경영하는 일반적인 학원 수업이고 그 다음에 그 초록색에 있는 거는 이건 유학원 법인에서 하는 1대1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더 짧게 말씀드리면은 얘는 국세청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요. 얘는 교육청이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얘는 면세사업이고요. 얘는 면세사업이 아닙니다. 얘는 부가세를 내는 사업인 거죠. 얘는 교육청이랑 무관한 거고 이거는 교육청이랑 상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편해요. 모의고사는 얼마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응용시험 일주일. 네. 그리고 모의고사 봐가지고 월반도 되고, 자 작년까지 월반만 치렀는데 워낙에 태도가 나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월반도 되고 하반도 됩니다. 그래서 매주 학생들 구성이 바뀝니다. 월반, 하반. 그럼 차이가 뭐 있느냐? 그 점수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업이 점점 더 논리적이 되고 지문이 어려워지고 수업 내용이 빨라집니다. 아래반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업 내용이 쉬워지고 비논리적이고 암기를 하거나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많아지고 그리고 지문이 쉬운 지문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제 아랫반에서도 어느 정도 어려운 지문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점수별로 봐도 300점이면 한 8학년이 적당한 거고 400점이면 한 90학년이 적당한 거고 다 써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학년이 안 맞을 때는 저희가 상담을 해서 계속 학원을 다닐 건지 말 건지 결정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되게 잔인한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여기 상담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요. 거기 상담 뭐냐면 학생들이 이 여러 명이 있는 수업에서는 잘 점수가 올라가지 않거나 그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보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보면 빵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누군가 계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서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같습니다. 사실 그런 학생은 가장 큰 문제는 대학교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뻔하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1대1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학생은 어떠냐면요. 이 학원 프로그램만 듣는 학생도 있고요. 1대1로 상담만 하는 학생도 있고 둘 다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둘 다 하는 학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하게 급하다. 두 번째는요.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데 1대1 상담만 시켰더니 상담하지 않을 때는 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학원도 다녀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학생들은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만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억지로 학원을 보내는 거지 사실은 본인은 아무 관심도 없는 거죠. 학년이랑 아무 상관도 없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여기 이걸 제가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10배 이상을 다 인터넷에 띄워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는데 어디냐면요.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네이버 카페 어딘지 아시죠? 거기에 핑거블리시 제가 영어를 싫어해서 영어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보시면은 어떤 합성어를 변주한 건지 아시겠죠? 잉글리시를 헌팅하겠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수업 시간에 영어책을 찍다가 걸려서 선생님한테 불편하게 됐습니다. 영어가 되게 쉽거든요. 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국력의 차이 때문이지 그 언어가 무슨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특징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일 싫은 게 영어고 두 번째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어가 좋다 그런 사람 중에서 영어 사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 빼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이 우리가 좋다 이런 말 한 여기 별로 없는 것처럼 미국 사람도 안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은 여기에 팟캐스트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쫙 있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3명이 앉아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걸 들어보시면 이렇게 참 유익하게 여러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이면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결국은 이 두 학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학교는 버클리고요. 그 다음에는 미시간 스테이트. 여러분 주립대학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주립대학들은 어떤 한 캠퍼스만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립대학은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 저 정말 아직도 그런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유학원에 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시간 스테이트가 아닌데 딴 미시간 스테이트를 그 미시간 스테이트라고 속여가지고 거기다 입학원서를 받아줘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미시간 스테이트는 이스트 란싱이라는 도시에 있는 학교뿐입니다. 나머지 안 됩니다. 몇 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시간은 어디에 있는 것만 좋은 거죠? 앤아버. 위스콘신 어디에 있는 건 좋은 거죠? 메디슨입니다. 무슨 일리노이는 어디에 있는 것만 좋은 거죠? 어바나 샴페인입니다. 다른 데는 안 돼. 그건 가시면 안 돼요. 그게 학교가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안 돼요, 그건 진짜로. 근데 얘만 이상하게 왜 이렇게 캠퍼스에 붙어 있는 거냐면 이거는 유니버스 캘리포니아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얘도 원래는 이름이 뭐냐면 유니버스 캘리포니아 앳 버클리거든요. 근데 다른 주립대학하고는 달리 이상하게 이 캘리포니아 대학만큼은 전 캠퍼스가 다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은 뭐 버클리 잘 아시겠지만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UC 샌프란시스코 의대가 미국에서 3등인가 그래요. 메디컬 스쿨이 3위인가 그래요. 1위가 존스 홉킨스고 2위가 하버드니까 굉장한 겁니다. 진짜 그렇죠? 하버드, 존스 홉킨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요. 자, UC 샌디에고요. UCSD요. 모르는 분 되게 많은데 자연과학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막 살아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유니버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요. UCLA는 좀 놀긴 하지만 활동을 여러분 잘 아시는 학교고 그렇죠? 그 UCLA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스탠퍼드와 함께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한다. 너는 네가 어떤 게 잘 모르겠냐? 그럼 UCLA로 가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럼 UCLA하고 스탠퍼드는 들어가기 어려운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노는 거랑 공부하는 게 균형 있게 발전했다고 참 미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미국 학생들이 가장 들어가기 선호하는 세 개의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학교는 듀크예요. 자, 그러면 스탠포드, 그다음에 UCLA, 그다음에 듀크. 그러니까 UCLA가 더 인기가 있죠. 왜냐면 지에 들어가기 쉽잖아요. 생각해 주면. 그렇죠? 됐죠? 자, 그럼 이 학교 여기 왜 나와 있는 거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학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명문대학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학교입니다. 자, 랭킹을 따지면 얘네가 20위에서 오르락내락하고 있고 얘가 70위에서 오르락내락하고 있는데 이 순위를 정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은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꺼번에 추려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순위는 들어가기 어려운 순위를 가리키는 거지 이 대학의 학문적 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 들어가기 어려운 순위를 가장 잘 정리해놓은 사이트는 US News and Report라는 그 신문 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중에 정말 원서를 내보면 여기 되는 여기도 되고요. 여기 되는 여기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너무나 눈에 아주 분명히 보입니다. 한 2, 3위 간격으로 그냥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기 어려운 순서이지 절대로 학문적 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건데 뭐 처음에 둘 다 기차로 준비했는데 얘보다 훨씬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 중에 브라운이라는 학교가 있죠. 뭐 이거는 아이비 미국 중에서도 선호되는 학교이고 얘는 주입대학 중에 제일 좋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비 정도로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는 아니죠. 근데 이 두 학교의 학문적, 질적 수준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누가 하늘이게요? 얘가요. 이건 학교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각종 저널이나 세계적인 논문집에 이 학교는 거의 도배를 한 상태이지만 얘는 이름을 보실 수가 없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의 순서이지 절대로 학문적 질적 평가가 아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걸 왜 자꾸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거냐면 왜 대학을 가느냐랑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전제는 뭐였었냐면 리딩의 기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왔다고 쳤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기 전공을 살릴 거냐 안 살릴 거냐는 겁니다. 전공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전공을 살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가 얼마나 들어가기 쉬운지 어려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공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학교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근데 전공을 살릴 거면 브라운 가라고요? 버클리 가라고요?
버클리 가야 됩니다. 브라운이 됐어도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브라운이 됐어도 버클리를 가야 되니까 브라운이 원래 안 될 거면 걱정할 것도 없네요. 뭐. 그렇죠. 그러면 전공을 살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원에 간다. 전공을 살리면서 취직을 한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원에 갈 거거나 아니면 전공을 살릴 거면서 취직할 거면 브라운보다는 버클리가 나은 정도가 아니고 미시간 스테이트가 낫습니다. 얘랑 싸워도 내가 이긴다. 그래서 제가 미시간 스테이트를 고른 거예요. 그럼 오하이오 스테이트거든요. 펜 스테이트거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카네기 멜로거든요. 이제 감이 잡히시죠? 상대도 안 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질이 심하게 떨어진 학교들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써볼까요? 브라운, 듀크, 에모리. 근데 이제 이걸 유튜브에도 올릴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은데 이게 자기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별로 화는 안 내겠죠. 조금 줄게요. 왜냐면 과에 따라서 살짝 다를 수가 있으니까. 와야 중도학교 다 넘었어. 그건 전원이 마약을 하는 거라고 알려요. 왜냐면 이런 학교들하고 이 학교만 비교해도 여러분 이 학교들은 훨씬 들어가기 어렵죠.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뭐 랭킹 뭐 4, 5위 하는 학교고 이것도 10위권에 있고 얘도 뭐 올라갔다 내가 하기가 7위 했다가 뭐 15위 했다가 그러긴 하지만 얘는 영원한 70이거든요. 그렇죠? 이 학교가 교수진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이 학교보다 우수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갈 거거나 전공을 사회주의 갈 거라면 굳이 어려운 대학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전혀요. 정말 자기 나중에 손해본다니까요. 되셨죠? 전공을 안 살릴 거면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전공 안 살릴 거면 전공 안 살릴 순간 그 학교에 일반적으로 평가받는 순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득되는 순위, 그러니까 체감하는 순위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사회에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애랑 여기 나오는 애랑은요 그냥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이해됩니다. 그 요인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전통적으로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던 학교죠. 그 다음에 돈도 되게 많이 들죠.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잖아요. 그렇죠? 아비가 전부 다 기독교 학교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이거든요. 그 부모들이 힘센 사람들이에요. 그런 종류의 집안 내가 가능한 거예요. 윌리엄스 카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받은 지가 한 20-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학교인 거예요. 이 학교의 이름, 느낌이 그런 거예요. 이 학교는 비교도 안 되죠.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 드라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3년 드라마인데 큰 본격성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번 시리즈를 봤었는데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남자는 이제 뱀파이어고 혈기고 여자는 잡지사 기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PI예요. 그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 그 사기탐정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이 만날 기회가 되게 많아요. 여자가 계속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물어라. 응? 자기를 물어가지고 우리 평생 같이 살자. 남자는 너는 뱀파이어의 고통을 모른다. 절대로 물 수 없다. 이런 완전 우리가 흔히 아시는 한류 드라마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건 현장에서 계속 자기를 물라고 쫓아다니는 여자가 죽은 애가 브라운 나왔어요. 2학년이가 3학년짜리가. 그랬더니 그 뱀파이어에서 못 물겠다는 그 생긴 잘생겼어요. 그 못 물겠다는 그 흡혈귀가 He went to my old school 이렇게 말했어요. He went to my old school. 내 목에 다녔네? 그 자기가 브라운 나왔다 그 얘기죠. 뱀파이어도 브라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자 그 여자가 탁 쳐다보는 거야. You went to brown? 이렇게요.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져요. 너 브라운 나온 애였어? 이렇게. 그건 알겠습니까? 나는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살아나서 주립대학을 그것도 장학금 받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넌 브라운 나온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어? 근데 그다음부터 안 만나줘요. 좀 전에 그러니까 흡혈귀하고 그 인간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데 주립대하고 브라운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브라운이나 다트머스나 컬럼비아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버드나 프린스턴입니다. 그 다른 한번 해볼까요? 이건 아직 갈 거예요. 그림 형제라는 게 있어요. 그림 형제. 그림은 안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그 늑대 인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늑대 인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기 친구를 집에서 하룻밤인가 이틀밤 재워줬어요. 근데 소파에 뭐가 딱 있었어요. 옷을 딱 드는 게 브라운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자 그 둘 다 얘는 늑대 인간이고 얘는 무슨 다른 인간이야. 하여튼 사람은 아닙니다. 자, 얘가 You went to brown?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늑대 인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Hey, I went to the graduate school. 자기는 대학원 다닌 거예요. 브라운의 대학원에서의 랭킹은 엉망진창이거든요. 뭐예요?
이제 대학원이 되는 순간 전공이 중요하지요? 전공을 딱 입에 담는 순간 브라운이나 다트머스는 학교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심하게 격차하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에피소드도 몇 번인지 찾아가지고 올려드릴게요. 확실하게 저도 미국에서 아주 확실하게 느꼈어요. 전공을 살릴 때하고 안 살릴 때하고 이렇게 차이 난다고. 그러므로 전공을 안 살릴 거면 이 순서대로 SAT 목숨 거는 거고, 전공을 살릴 거면 굳이 SAT에 그렇게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얘기죠. 자, SAT가 필요도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SAT를 안 봐도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는 펜스테이트입니다. 굉장한 명문이죠. 여러분, 학부가 이게 뭐 40이 50이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학교 대학원에서는요 거의 모든 과가 랭킹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공대는 특히 한 3, 4일 안에 거의 모든 과가 다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공대 중 일부 과들은요 다른 학교에는 없는 실험 기제가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다만 학부가 들어가기가 좀 쉬워서 그렇죠. 이 학교는 SAT가 필요 없습니다. 자, 빠진 게 하나 있네요. 빠진 게 뭘까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취직을 할 건지 미국에서 취직할 건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는요 이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잘 아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somehow. 그리고 자기는 누가 중요한 거냐면 바로 어떤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그 자기들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부장이사, 상무이사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미국에 제가 무작위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니버시티 로체스터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학교가 하나 딱 있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정말 미국 경험도 별로 없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잔뼈가 굵어서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굴지 그 기업에서 한 부장이나 뭐 상무나 뭐 이렇게 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외국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호감을 가지고 표시한다면 어느 대학 뽑겠죠? 아이고 괜찮아. 졸업자가 엄청나게 많은 대학이거든요. 뭐였어요? 어느 학교가 훨씬 더 좋은 학교예요? 로체스터. 비교가 안 됩니다. 그 편에서요. 미국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로체스터 출신이 없거든요. somehow. 저는 학교도 작고 그리고 사실 잘 모르는 학교거든요. 미국 사람도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을 정도의 학교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돌아와서 전공을 살릴 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전공을 안 살릴 거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를 채용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잘 아는 대학이 좋다. 제 얘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처음 돌아와가지고요. 제가 그 회사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건 이제 초등학교 3년이니까 지금 잘 모르는 얘기 하죠. 어떤 양력에 보면은 이 학교를 나왔다고 돼 있고 어떤 양력에 보면 안 나왔다고 돼 있는데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짜증나니까 그래서 이제 없애버리기도 하는데 자기가 안 나온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학력 위조이지만 나온 학교를 안 나왔다 그러면 괜찮죠? 괜찮잖아요. 뭐 전화 걸고 지가 안 나오는데 이 학교 왜 갔냐고요? 우리나라에서 학점이 2.37이었기 때문이에요. 서울대 학점이 2.37이라 갈 데가 없어서 다 떨어지고 간 겁니다. 그렇죠? 고맙게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여기 박사과정 수료거든요. 정말 제가 그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 딱 보더니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주립대학 정치 봤거든요. 존스홉킨스 이게 뭐냐요? 이게 뭐예요? 뭐 하는데요? 학교 이름인데 그래? 이런 학교가 있어 미국에? 93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혹시라도 몰라서 들으면 기억해요. 근데 제가 전공은 바이오 올게닉 케미스트리 했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좀 혹시라도 뭔가 달라질까 해서 바이오 올게닉 케미스트리. 네, 그분이 그래서 사장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저한테 바이오자가 들어있는 건 기본적으로 전부 다 랭킹 1위입니다. 학교 별명이 바이오스쿨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은 2등이나 있지요. 퍼블릭 헬스 하이진 다시 말해 보건학은 미국에 2등도 없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합친 것보다 나와서 계속 더 좋아요.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는 2등도 없어요. 클래식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전공에서 전부 1위입니다. 이 학교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좋은 건 되게 좋고 나쁜 건 황당한 학교거든요. 딱
어디 같았냐면 프린스턴이었죠. 프린스턴은 뭐가 있죠? 물리, 화학, 수학, 철학. 나머지는요 학교 다닙니다. 좀 특이한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랭킹 1, 2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4개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프린스턴은 얼마만큼 대단한 학교냐면 이 독일군하고 일본군이 주고받는 암호를 다 풀어가지고 2차 세계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칭송을 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프린스턴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같이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갈 거냐라고 SAT하고 직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자기가 갈 학교가 정해지지 않으면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질 거며 다만 조심하실 건 뭐냐면 그럼 나는 처음부터 SAT 공부할 때 펜스테이트 가야지. 그건 안 되죠. 그런 경우에 물어봅니다. 학생한테. 왜 펜스테이트를 가고 싶어요? 저한테 난 펜스테이트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펜스테이트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그 캠퍼스 타운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캠퍼스 타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은 유니버시티 파크이라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없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 캠퍼스에 있으면 마치 미국의 가장 큰 정말로 큰 대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대도시가 갖고 있는 단점 뭐죠? 폭력, 마약 이런 게 없는 도시입니다. 물론 하나도 없겠지만 다스보스가 훨씬 적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로펜스테이트가 참 좋은 학교이긴 한데 그걸 알면서 내가 가겠다는 거랑 아니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이 학생들이니까 여기를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만약에 SAT가 안 나올 걸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그 학생이 숙제를 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한 가지 제가 살짝 잊어버렸는데요. 저희 과제가 있는데 과제가 매일 평균적으로 7시간 분량입니다. 특히 리딩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이 과제를 보면서 이 과제가 어디서 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출판된 SAT 교재를 전부 다 복사했으며 번호를 싹 다요. 그 다음에 괜찮다고 판단되는 GRE하고 NCET하고 GMAT 문제를 전부 다 복사한 겁니다. 그걸 다 파일로 만들어서 한 7년 전에 8년 전에 그걸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눈이 나쁘다는 등 컴퓨터가 이상하다는 등 그런 학생들이 있어도 종이로 복사를 해줍니다. 근데 워낙에 처음에는 좀 안 받았는데요. 이게 너무나 페이지가 많아요. 그래서 복사들을 받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근데 인터넷 못 본답니다. 눈에 보이스. 그래서 이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요, 어떤 학생한테는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AP나 SAT2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드립니다. 절대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하는 전화는 아버지는 거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전화 걸어서 인정했다가 부부싸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못 껐습니다. 다 안 됩니다. 이모, 할머니 다 안 됩니다. 딱 한 명만 됩니다. 안 그래서 좋겠는데 부부싸움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뭘 믿고 해줬냐는 정도 잘못한 것도 그래서 어머니가 10%에서 70%까지 줄여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한테 만약에 얘는 줄이는 게 좋을까요? 안 줄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90%에서 30%까지로 숙제량이 나는 거죠. 이건 줄이는 거고요. 이건 줄이는 거고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머니들이 어떤 경우에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은 어떤 거라고요? AP나 무슨 히스토리나 아니면 숙제를 해야 된다거나 방학 숙제가 명랑교도 있잖아요. 아니면 SAT 투학을 해야 된다고 개인 교수 받으셔야 된다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SAT 자체로 말씀드리면 수업량이 수업에서 배운 게 이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줄여도 괜찮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게 정말 이해가 잘 돼요. 큰 문제 없어요. 이건 뭐였었냐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전 강사가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려가지고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연습이라도 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업 내용이 제대로 잘 이해되고 있으면 숙제량은 그래도 연습을 전혀 안 하는 건 위험하니까 30%까지 줄여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어머니들이 이제 뭐가 또 관심이 있으신 거냐면 그러면 얘는 숙제를 잘 이해하고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저희한테 부탁해 주시면 저희가 3일 만에 답변해 드립니다. 얘는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해는 잘하고 있는데 빼지거든요. 제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반을 말씀드리면 정원은요 한 7명에서 20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큰 왜 그러냐면 월반하고